네,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마지막 주요국들의 이 회의가 마무리가 되면서 내년 금리 정책과 관련된 힌트들은 많이 나왔는데 시장이 좋아하는 방향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FOMC 발표되고 나서 올라가는 10년물 국채 금리, 그리고 엔달러 환율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운 시장. 이런 변화의 움직임 속에 연말 연초 중심을 어떻게 잡을까요?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모셨습니다. 지금 오늘의 집중 분석 시간, KB증권 임재균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닙니다. 날씨도 춥고 시장도 춥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장 초반의 분위기가 싸늘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증시가 영향을 받았던 예산안 내용부터 바로 첫 질문 드려볼게요. 아직 취임도 안 한 트럼프가 여기에 좀 반대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시 예산안 통과가 지금 실패될 가능성, 그러니까 하원은 통과 실패했고요.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트럼프 때 취임 당시 다시 한번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 위기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거는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어차피 트럼프 행정부는 1월 20일에 취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상원과 하원 모두 다 공화당이 석권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취임한 이후부터 이제 트럼프 공화당의 좀 생각대로 그 정책들을 펼칠 수가 있는데 이번 임시 예산을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입김이 많이 들어갔죠. 왜냐면은 이번 예산안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주도해서 만든 예산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가 이제 10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시작을 하니까는 이미 2025년 회계연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 네. 근데 이제 상원과 하원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예산안을 명확하게 조금 협상이 잘 안 되니 일단은 오늘까지죠. 12월 20일까지의 예산안, 임시 예산안을 짜놓고 이거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왔고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트럼프가 지금 이 예산안을 반대를 하고 있고 주요 내용으로는 보면 결국에는 이제 부채의 그 한도를 폐지하자라는 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그 예산안을 조금 이제 계속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고 이러면 셧다운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셧다운이 되면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월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직업은 있지만은 일을 하지 못해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근데 1월 20일 딱 취임을 하자마자 사실 상원과 하원까지 다 석권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예산안을 조정을 하고 이걸 통과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하는 1월 19일까지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된 1월 20일부터 경기가 좋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본인의 정책에 맞게 조금 이제 예산안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셧다운을 계속 강하게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한도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내년 취임되면 통과될 거라고 보시는 그 시나리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전제가? 어차피 1월 20일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면은 상원과 하원까지도 새로운 이제 의회가 시작이 되는 거고 다 공화당이 석권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제 예산안을 조정을 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셧다운이 되더라도 이제 한 달 정도의 셧다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계시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셧다운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한 달간에 그러니까 이전에 트럼프 취임 때에도 최대 한 달 동안 셧다운이 됐던 기억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취임 직후에 급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효과를 노려본다면 나쁘지 않다. 그럼 시장은 크게 걱정해도 되지 않은 건지 그럼 어제 있었던 FOMC발 충격만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셧다운보다는 FOMC발 충격을 조금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제 이제 예상대로 25bp 인하는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그리고 점도표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금리 점도표에서 점이 축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매파적 인하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좀 충격, 쇼크를 받았던 이유가 잘 보면은 일단은 물가 전망을 보면은요. 물가 전망을 확 올려놨습니다. 네. 물가 전망을 확 올려놨고 9월, 11월 FMC보다 물가의 상방 위험이 높다. 그러니까 물가가 둔화가 되는데 둔화되는 속도가 예전엔 45도 기울기였다면은 뭐 30도, 15도 기울기로 조금 굉장히 더디게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고민이 이거죠. 물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월이 언급한 내용이 중립금리에 굉장히 가깝다라는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할 때 5.5에서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금리 인하를 쭉쭉쭉 하다 보면은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지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레벨은 뭐 연준에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은 시장에서 생각을 한 거는 3.5% 내외. 그러면은 현재 기준금리가 4.5%니까는 추가 4번 정도는 더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파월이 첫 질문부터 중립금리에 굉장히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중립금리에 가까운데 금리를 어떻게 인하를 하지? 그리고 물가 전망을 보니까 물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인하는 했는데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아슬아슬하게 인하를 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첫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아슬아슬하게 인하를 했다라고 했고 실제로 점도표를 보면은 보통 이 올해 말 금리 전망 같은 경우에는 인하를 했으면은 다 점들이 똑같거든요. 19개의 점들이 똑같은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점들은 그러니까 인하가 아니라 동결을 전망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반대 의견, 그러니까 동결을 주장한 분은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만 나왔지만은 사실 투표권이 없는 나머지 3분도 동결을 주장을 했다라는 사실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물가가 올라 그리고 중립금리에 근접했다라는 표현이 두 개를 조합을 하면은 물가가 중립금리에 오르는데 중립금리에 근접을 했는데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지? 그러다 보니까는 내년 점은 2번 인하를 찍긴 했는데 시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는 과연 내년에 인하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1월 20일이 되면은 트럼프가 취임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미국의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에요. 그렇죠. 끌어올리는 요인이죠. 근데 이걸 얼마나 반영했는지도 사실은 연준의 점도표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월이 언급을 한 게 뭐 일부는 반영을 했지만은 일부는 반영 안 했다. 그렇게 치면은 이제 실제로 정책이 트럼프의 정책, 관세 정책이 현실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반영을 안 했던 분들이 반영을 하기 시작하면은 금리의 인하 횟수는 지금 이 2번보다 더 줄 수가 있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는 시장이 지금 굉장히 연준의 이런 좀 매파적 스탠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느꼈던 것보다 시장이 더 빠진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생각보다 매파적일 수 있다라는 측면의 답이 있군요.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봤을 때 지금 간밤에 발표된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도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 너무 좋고 트럼프 취임돼서 관세 때문에 디스인플레 아니라 진짜 인플레로 가게 되면 이거 인하가 아니라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던데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위원님? 뭐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아직 인상을 조금 생각해볼 인상에 대한 걱정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인상이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아직은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내년에는 인하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트럼프가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을 사실을 펼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관세를 했을 때 이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안 좋지만은 미국도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관세를 부과하면은 일단은 미국으로 수입이 되는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 경기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인 거고, 그럼 저희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실제로 부과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국 우리나라 혹은 중국 여러 나라 국가들과 교역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무기를 들고 있는 거죠. 방망이를 한 손에 들고 있고 나는 이런 걸 원해.
내가 원하는 거 줄래? 아니면 내 방망이 휘두르는 거에 맞을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협상이 잘 된다라고 보면은 실제로 관세가 부과가 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연준이 지금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내년에 인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굉장히 완만하지만은 인하는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겁주는 거에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강달러의 기조가 FOMC 지나고 나서 더 가속화되는 흐름이잖아요. 말씀하신 이 시나리오를 반영하면 더 강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주요국 보면 환율은 늘 이제 상대 교역 이 가치를 좀 반영을 하는데 ECB나 뭐 호주나 다 금리 인하고 어제 인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BOJ도 결국은 동결하면서 미국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계속 동결하거나 혹은 인상, 방금 가능성은 없다 하셨지만 이 기조가 달러에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지금 보면은 과거에 뭐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그 전에 뭐 인상이라든가 인하 사이클을 보면은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의 속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방향성은 비슷했습니다. 뭐 미국 연준이 인상을 하면은 인상을 하고 인하를 하면 다 같이 인하를 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보면은 조금 이제 차이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거기에 플러스 내년에 연준이 좀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동결을 한다. 근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미국 경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파월도 어제 말씀을 하신 게 미국 경기 나 홀로 굉장히 좋다. 그러면 미국 경기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동결을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은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달러의 강세 현상은 내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의 상황도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경기가 굉장히 좀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뭐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좀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은행도 좀 빠르게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조금 스탠스, 경기에 대응해서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좀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는 데 반해서 미국 연준은 굉장히 천천히 인하를 할 것으로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 원달러 같은 경우가 1,450원을 지금 터치를 한 상황이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단 어느 정도 보세요? 더불어서 지금 외환당국의 개입 말고는 지금 달러 강세를 견제할 만한 요인이 없는데 네. 이것만 기대하잖아요. 네. 전망에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대내 정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점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원화에 좀 강세 압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그 외에 한국은행이 환율을 생각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을 거는 같습니다. 경기를 생각하면 사실은 한국은행이 빠른 속도로 현재 3%의 기준금리를 뭐 2%라든가 2.25%까지 빠르게 인하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지금 환율 레벨이 좀 인하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한국은행은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천천히 인하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경기에 대응해서 좀 재정의 역할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의 외환 시장의 키워드는 연말 연초 보셔야 될 부분이 트럼프에 따른 연준의 변화, 그 위원들의 스탠스가 어느 정도 변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위원과 인사 함께 나누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